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시계거래소 1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3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결국 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11월 22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최고 5.5% 인상합니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롤렉스 공식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이뉴스 39회는 롤렉스 전 제품 가격 인상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롤렉스는 주요 모델의 가격을 8에서 16%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파운드화와 엔화 가치가 최저를 찍었을 당시 영국과 일본에서 추가적인 인상도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롤렉스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곧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는 면세점을 시작으로 가격 인상분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모델은 오이스터 퍼페추얼 126000 모델로 기존 5,500유로에서 5,800유로, 하나로 약 750만 원에서 약 800만 원으로 5.45% 인상될 예정입니다. 데이토나 116500L은 14,600유로, 하나로 약 2천만 원에 판매됩니다. 데이트저스트 126334 모델은 기존 9,550유로에서 10,050유로로 하나로 약 1,300만 원에서 약 1,388만 원, 5.24% 오를 예정입니다. 롤렉스는 이번 가격 인상의 이유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계 전문가는 이번 롤렉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이 인사이드입니다. 네, 롤렉스는 이번 가격 인상의 이유를 원자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시계 전문가는 이번 롤렉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계 전문가 헌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터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미리 예상은 했습니다. 네. 가격 인상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롤렉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언제냐가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이제 그 시계 딜러 애들이 네. 유럽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홍콩 쪽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니 걔네들이 아마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네. 시계 가격이 올라갔냐? 이러니까 홍콩은 안 올라갔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좋아하지 이거는?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연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롤렉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요. 작은 폭이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롤렉스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올리면은 또 그 해년도에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죠? 1년에 막 2번씩, 3번씩 인상하기가 실제로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5%, 10%라는 금액대가 좀 높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인상이 되는 현상인데 이거를 1년에 2번씩, 3번씩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이양의 불을 지핀 거 한번 올리고 아마 내년쯤에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1월 1일일 것 같지는 않고 네. 내년 중반 정도를 넘어가면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상폭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예. 8%에서 16% 인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인상이 예정된 까르띠에는 전 제품 인상을 8%에서 10%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롤렉스에서는 네. 5%거든요. 이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희가 네.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예를 들어 10% 올랐어요. 네. 그럼 1,100만 원이 되죠. 네. 그럼 1,100만 원 기준으로 5% 걸르면 얼마예요? 네. 5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리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은 5%라도 1,000만 원 할 때 5%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올해 초에 벌써 일정 부분 인상이 된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5%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인상되는 게 그거보다는 훨씬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5%에 1,100에 1,15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토탈 올해 올라간 게 15.5%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요. 네. 상당히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상을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데 사실 지금 이 인상이 기사에는 났어요. 네. 11월 22일부터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네. 아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기사가 났는데 아직 네. 못 믿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그럴 만도 해요. 왜죠? 왜 그러냐면은 네. 노렉스가 그 리먼 알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 사건이 터지고요. 시계값을 막 1년에 2번씩 국내에서도 인상을 해요. 막 1년에 2번 막 엄청난 폭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한 게 11년도 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2011년도 말에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서브마리너 그러니까 스틸 기준으로 가격이 국내 공식 리테일가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네. 19년도 1월 달에 올라요. 그럼 네. 8년 만에 아. 이거를 거의 한번 처음으로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도 8년 만에 올랐냐? 네. 아니에요. 어. 해외는 매년 인상을 했었어요. 매년 인상을 했었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먼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거의 뭐 1,700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수입품이잖아요. 네.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수입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온 거잖아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좋고 뭐 경제가 탄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환율이 또 빠르게 잡혀요. 빠르게 내려와요. 그래서 1,200원, 1,100원대로 이제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 노렉스 코리아에서 수입 원가를 1,700원 레이트에다 맞춰놨어요. 1,700원일 때 1달러에. 네. 그러면 가격을 높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쭉 떨어졌어요. 네. 노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수지. 재수인가요? 네, 재수죠. 왜 그러냐면 1,700원에 맞게 가격을 올려놨는데 리테일 가격을. 네. 근데 환율이 쭉 빠져가지고 수입 단가가 싸진 거예요. 그러네요. 급격하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거꾸로 아이씨, 내리기에는 좀 그래. 이거를 그렇다고 뭐 더 올릴 수는 없는 거니. 네. 그냥 이대로 가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아는 애들이 있겠냐라고 아마 분명히 저는 네.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네.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뭐 소설 하나 써놨거든요 예전에. 네. 그 얘기를 해놨는데 아마 그랬을 거라는 나의 추론이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너무 높게 리테일가를 수입 원가 대비 리테일가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수입 원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 대비 너무 높게 잡아놓고 환율이 쭉 떨어지다 보니 얘네들이 올해도 안 올려도 돼. 왜? 걔네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요 네. 정도 금액을 침범하면 우리가 가격 인상을 해야 돼. 라는 분명히 그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 밑에서 계속 놀았던 거죠. 몇 년 동안. 아까 몇 년? 8년 동안. 네. 8년 동안 놀다가 19년대. 근데 해외에서는 계속 가격이 인상됐어요. 계속 그 매년 인상이 됐었는데 네. 그때가 흔히 말하는 병행 수입품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의 호황기였어요. 왜 그래요? 해외 가격은 밑에 있는데 한국 가격 높은 상태니까 국내 리테일가 대비 해외 리테일가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예전에 그 일을 겪었던 그 소비자들은 네. 저 새끼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완전히 그 양치기 소년이었다니까요. 네. 예전에 업자 입장에서는 해외가 가격이 오른다? 그럼 국내도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오를 거야. 안 올라. 이번에는 분명히 오를 거야. 그러니까 업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지.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오른 거야. 네. 그걸 거의 한 3, 4년 네. 동안 계속 그랬어요. 이번은 믿을 만한가요? 이번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따로 유튜브 채널에서 매번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네. 인텔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어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 롤렉스의 인상이 예. 뭐 원자재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완전히 지금 블랙홀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으로 돈이 쫙 빨려 들어가는 지금 현상이에요. 이게 뭐 양적 축소죠. 네. 예, 양적 축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양적 축소가 아니지. 그냥 이제는 뭐 그것도 끝났고 돈 푸는 것도 끝났고 네. 이제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돈들, 달러를 미국에서 회귀시키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리테일 가격이 상승하면 네.
리셀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올해 1월 1일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쵸. 1월 1일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네. 미친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거품이 막 우리 퐁퐁보다도 더 큰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거든요. 네. 이게 말이 돼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는 장이 좋을 때예요. 장이 좋을 때예요. 장이 좋을 때인데 이번 인상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급력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엄청난 파급력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단지 시장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일단은 시계 시장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동성이라는 게 확실히 떨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 그리고 시계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특히나 고가 시계들 있죠. 네. 고가 시계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파급력이 올 1월 1일처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조금의 영향은 받겠죠.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뭐 마지막으로 시계 팬분들에게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이번 롤렉스 인상과 관련해서요. 뺑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롤렉스는 오늘이 제일 싸다. 네, 예, 오늘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연말이 됐습니까? 어제가 더 쌌거든. 그저께가 네. 더 쌌고 지금 네. 시장에서는 한 달 전이 더 쌌고 두 달 전이 더 비쌌지. 네.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싸. 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런데 아마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억이 될 거예요. 아마 야 그때 우리 그랬잖아. 야 그때는 뭐 하루하루 다르게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봐봐 또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잖아. 네. 라고 얘기하는 날이 아마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뭐 시계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토론하는 거에서 뭐 그 얘기 했잖아요. 돈으로 봐야 된다. 네. 저는 솔직히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시계가 결국에는 돈을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시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좋아하지를 않았나 봐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도 기회고 네. 내일도 기회고 어제도 기회였고 뭐 실제로 실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좋대요 지금요. 네. 왜? 매물이 넘쳐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는 시장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한 3월달, 4월달 이때까지만 해도 시계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네. 근데 시계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되게 그쵸. 좋은 시계 생활하기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여기 이제 딱 뭐가 대입하면은 힘드냐면은 돈이 딱 대입되면 힘든 거예요. 네.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한 달 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제가. 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면은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헌터의 생각입니다. 네, 2022년 롤렉스의 두 번째 인상과 관련해서 오늘 시계 전문가 헌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헌터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11월 둘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입니다. 오늘도 1시간 홈페이지 시세 조회 서비스와 함께합니다. 주요 모델들 시세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롤렉스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 27973 28mm 샴페인 템포입니다. 2022년 10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519만 원. 가장 최근에는 1,7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여성용 롤렉스 클래식 라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예물을 롤렉스 시계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신부의 구매 리스트에 꼭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이 롤렉스의 상징인 샴페인 컬러는 어떤 착장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계 시장에서는 여성 모델보다는 남성 모델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 남성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씩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 시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126233 36mm 샴페인 모티프 다이얼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532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1,53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롤렉스의 간판 모델, 클래식 시계의 대표 주자인 데이트 저스트 중에서도 2021년에 새롭게 선보인 모티브 다이얼입니다. 모티프는 입체감과 패턴의 결을 정밀하게 표현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샴페인 다이얼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물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티프 모델을 접한 분들은 유니크해서 좋다는 반응과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공존하는데요. 구하기 어렵다는 희소성이 있긴 하지만 이 시세가 그대로 유지될 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GMT 마스터 126711 CHNR 루트비어 콤비입니다. 2022년 10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949만 원. 가장 최근에는 2,6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롤렉스의 프로페셔널 모델 중에서도 서브마리너와 데이토나만큼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은은한 브라운 톤과 핑크 골드 그리고 블랙 색상의 조화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금장 모델이 미국의 탄산음료인 루트비어와 색상이 비슷해서 루트비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은 루트비어 콤비라고 불립니다. 이 GMT 기능으로 현지 시간과 또 여행지 두 가지 시간대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고요.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때 자동으로 초침이 정지해서 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많은 만큼 시계 시장의 상황이 나아진다면 시세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델이고요.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26333 41mm 검정 템포 주빌레입니다. 2022년 7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990만 원. 가장 최근에는 2,55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래퍼 BY의 시계로 유명합니다. 유튜브 힙합 청년 데자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착용한 시계인데요. 블랙 다이얼은 딥한 분위기와 모던하면서 깔끔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블랙으로는 너무 심플할 것 같은 분위기에 10개의 다이아로 화려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이 신랑의 예물 시계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시계 시장이 떨어져도 인기만큼 시세를 유지 중인 모델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시세를 유지하거나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어치입니다. 2020년 8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870만 원. 가장 최근에는 63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치는 오메가의 주력 모델이면서 마니아층도 두터운 아주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가격 방어에는 약한데요. 시세는 현재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유지 상태와 또 스탬핑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른 모델들의 시세가 궁금한 분들은 한국시계그룹에서 하이시간 홈페이지 시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저희 하이시간TV는 명품 시계, 또 명품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 또 하이시간 고객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하이뉴스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시계 관종들 시격태격 토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시계와 명품 이슈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내용과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건강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뉴스 3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TV 시아입니다. 저희 하이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뿅뿅!